안녕하세요, 정갱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프랜차이즈 파고들기 2편에 보면 브랜딩에 대한 부분을 좀 핵심만 짚어가지고 큼지막하게 요약해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브랜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예 확실하게 브랜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총 4편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1편은 브랜드 네이밍, 그 다음에 2편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3편은 브랜드 포지셔닝, 그리고 4편은 이제 브랜드 로열티, 이렇게 총 4편으로 꾸밀 겁니다. 이거를 다 합쳐서 브랜딩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전문적으로 이런 브랜딩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직접 브랜딩을 했었고, 저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런 브랜딩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4편 중에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사실은 브랜드 네이밍 이전에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기획부터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은 상품 기획에 대한 영상은 또 다른 영상으로 제가 또 제작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4편에서는 브랜딩에 대한 것들만 다루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기획이 완료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 순서로 브랜드 네이밍을 들어가야 돼요. 브랜드 네이밍은 시장에서 제품이나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특성을 잘 살려서 표현해야 되고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밍 하나만 사실 잘 만들어도 고객에게 각인되기 쉽기 때문에 마케팅의 효과가 배가 되죠. 제 생각은 사실상 브랜딩 전략에서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름이나 고객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면 잘 팔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이밍을 할 때 염두해야 될 거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파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이 연상되는가,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고 발음하기 쉬운가, 아니면 임팩트가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일단은 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이밍이 정말 잘 돼 있는데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른 사람이 그럼 결국에는 사용하지를 못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네이밍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이나 사장님들은 제품을 염두에 두고 네이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제품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들을 찾겠죠. 그런 찾는 방법 중에서도 인터넷을 뒤져보시면은 네이밍 기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음 기법, 플러스 기법, 변형 기법 등등 몇십 가지가 넘습니다. 무궁무진해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좀 합성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 봤지만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은 아니어도 평타 정도는 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합성어를 이용한 방법들이 굉장히 참신하지는 않지만 대중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단어 2가지를 가지고 합성해서 생기는 신조어임에도 불구하고 낯설지 않다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2개 다 아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단어끼리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만 말하면은 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유명한 거는 예로 들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인터넷의 넷과 영화의 플릭스를 합성한 신조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네이밍의 경우는 무난하기 때문에 로고에 포인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넷플릭스 같이 마케팅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서는 어떤 회사다, 어떤 서비스다, 어떤 제품이다, 이런 것을 로고 디자인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고객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유의할 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브랜드 네이밍은 이런 것이다 라는 틀을 깨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가 그 예죠.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를 상징성으로 인용해서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카카오톡이 나오기 전에는 카카오라는 걸 사람들이 들으면은 초콜릿에 들어가는 주 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카카오라고 하면 카카오톡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표 등록에도 실제 서비스나 상품과 관련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등록이 좀 수월하다는 장점이 또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름에서라도 저희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돼요. 뭐 IT 계열의 서비스들이 이런 네이밍이 좀 많더라고요. 또 예전에 바나나는 하얗다라는 바나나 우유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이런 거를 또 문장형 네이밍이라고 해요. 뭐 주로 요즘에는 이제 편의점에 가보면 이런 문장형 네이밍을 가진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문장형 네이밍의 특징은 광고를 많이 할 수 없는 상품들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제품명을 읽는 것만으로 한 1초에서 2초 정도 고객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가 있죠. 아무래도 그 문장을 읽어야 되니까 시선을 끌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MSG 없이 뭐 서비스나 제품을 한 단어로 그냥 딱 굵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의 뭐 그냥 상남자식 표현이죠. 예를 들면 소셜 데이팅 어플 틴더라든지 키워드 하나만을 가지고 네이밍을 하는 서비스들이죠. 뭐 사실상 네이밍의 원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팔리는 이름을 지어야 하는 거죠. 같은 식자재를 사용해도 요리사가 누구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듯이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네이밍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삶을 살 때, 삶이 잘 안 풀릴 때,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뭐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좋은 이름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행동을 촉진시키고 상품을 빛나게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성공을 가속화시켜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2편 브랜드 아이덴티티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